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소방기술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소방기술 산책 제13보. 오늘은 소방펌프 성능시험 이야기, 부제로 흡입수도 MPSH란 무엇인가 2부입니다. 1선, 이번 시간에는 기왕 시작한 펌프 이야기이니 제가 경험한 준공 시점에 실시하였던 소방펌프 설비의 성능 시험 운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방펌프 성능 시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제가 겪은 트러블을 겪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겪어도 아무 생각 없이 넘긴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기획해 봅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를 통해 펌프에 대한 조그만 지식을 하나 더 간접 경험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펌프 성능 시험 시에 전격 운전 시험을 하는데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계는 전격 유량이 흐르는데 압력계가 전격 압력에 상당히 미달할 때 그 원인은 무엇일까입니다. 제가 공장 근무 시절에 겪었던 잘 돌아가던 펌프가 어느 시점에 펌핑이 안 되어 고생한 일이 있었는데 제 감리 현장에서 다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살려 즉각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퀴즈라고 생각하고 그 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즉 전격 운전 성능 시험을 하는데 유량은 전격 유량이 흐르는데 압력계가 상당히 미달했다. 그 공장 입회 이제 시험을 이제 많이 가지요. 그때는 잘 됐는데 인수해서 설치해 놓고 돌리는데 그 공장에서 납품 전에 했던 성능이 상당히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유량은 나오는데 압력이 미달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퀴즈라 생각하고 잠시 한 5초만 생각하고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 장치에 대한 복습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계 소화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복습을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가압 송수 장치의 종류. 가압 송수 장치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죠. 첫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 전력 또는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펌프를 사용해서 소화수를 송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고가수조 하는 것이 있는데 소화수조를 소방 대상물보다 높게 설치하여 자연압을 이용하여 소화수를 이제 공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압력 수조 하는 것이 있죠. 상당히 높은 압력에 견디는 철제 탱크 속에, 주로 철제 탱크죠, 소화용수를 압축 공기와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그 압축 공기 압력으로 불이 났을 때에 소화수를 소화설비로 송수하는 방법. 주로 간이 소화 설비에 이제 사용하죠. 이제 규모가 적을 때. 가압 수조도 마찬가지로, 압력 수조와 마찬가지로 철제 탱크 속에 소화용수를 저장하고 하는데 그 에어하고 같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급할 기체는 고압 기체 용기, 그러니까 에어병, 질소병 같은 거를 용기 옆에 두어서 고압 기체죠. 고압 기체 한 50kg 이렇게 높은 부피 설치하는 용적을 아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데 그걸 그 옆에 두고 이 감압변을 통해서 이 기체를 감압해서 철제 소화용수 탱크로 공급해서 주입해서
그 압력으로 소화수를 소화설비로 송수하는 방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간이 소화설비에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2.2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 장치의 개요. 오늘의 이제 얘기는 이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 장치의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며 사례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치를 이제 가압송수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설비로는 이 그림과 같이 수조가 별도로 있고 주펌프, 예비펌프 해서 용량이 각각 똑같은 걸 두 대를 놓고 이거는 한 대가 돌면 이제 쉬는 교대로만 운전한다 이런 거죠.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두 대를 설치해 놓고 이제 조그마한 충압펌프가 있어서 이거는 평상시에 운전하고 화재 시에는 이거가 운전되게 하는 그런 구조죠. 주펌프, 예비펌프의 가동은 이 압력 챔버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가 컨트롤해서 이 운전을 하죠. 이런 방식이 이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 장치의 개요입니다. 이 수조가 펌프보다가 뭐 낮은 위치에 있느냐 높은 위치에 있느냐 하는데 보통 같은 방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펌프에서 흡입식으로 보면은 연성계 또는 진공계 하는 계기가 붙고, 그런데 이게 화재 안전 기준에는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연성계 또는 진공계가. 그 다음에 펌프의 토출 측에는 물론 플렉시블 조인트 신축이음이 있고, 신축이음 다음에는 체크 발브가 있는데, 그 신축이음과 체크 발브 사이에 릴리프 배관 인출이 되고 성능 시험 배관도 인출이 되고 또 압력계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 밸브를 지나자 게이트 발브를 설치하고 압력 챔버로 배관을 인출해 주면서 소화설비들에게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방금 수방 펌프의 설치도를 보면은 충압 펌프와 주펌프가 있었는데, 이 수방 펌프들의 연동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충압 펌프는 평시에 이게 돌아갑니다. 평시를 하면 불이 안 났을 때. 그래서 이 충압 펌프가 소방배관의 압력을 형성하고 전격 압력을 조금 넘는 지점에서 정지하고 전격 압력 이하로 떨어지면은 다시 돌고 하면서 소방배관의 압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다가 화재 시, 유사 시에는 이제 소화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스프링클러나 소화전이나 뭐 등에서 소화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방배관의 압력이 급격히 강화하지요. 그러면은 충압펌프로는 감당이 안 되게 되어서 충압펌프 기동점 이하로 막 한 약 1kg, 0.1MPa 내외로 충압펌프 기동점보다 낮아지면은 기동해서 이것이 화재의 소화수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한번 기동되면은 화재 진압 후에 수동으로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펌프의 성능 시험 운전이란 거는 뭐냐 하면은 위에 설명했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가지고 이거를 수동 운전 상태로 놓고 성능 시험 배관에 설치된 유량계를 보고
그리고 토출측 압력계는 플렉시블 조인트 위에 체크 발브 사이에 설치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세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체절 운전 시험은 위에 있는 개폐 표시형 발브 또 릴리프 발브 성능 시험 배관의 발브를 잠근 상태에서 펌프를 돌리면 유량이 지려지죠. 이 상태에서 압력이 전격 압력의 140%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체절 운전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전격 운전 시험이라는 것은 전격 유량이 흐를 때에 전격 압력이 나오는지 이 최고 효율점 운전, 이것이 전격 운전 시험이라고 하고, 최고 유량 시험 하는 것이 또 다음 세 번째죠. 유량이, 성능 시험 배관의 유량계에서 유량이 150%가 흐르도록 할 때에 압력이 전격 압력의 65% 이상이 나오는지 하는 것이 이 서방 펌프의 성능 시험 운전이죠. 사례 현장에서 발생한 트러블이 뭐냐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현장은 앞에 7보, 8보, 9보에서 인용한 현장입니다. 2.2에 1에서 4까지의 든 소방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현장이지요. 비슷하죠. 수조 이런 것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주펌프의 용량은 1450lpm, 예비 펌프도 요 밑에 같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 전향적은 161m다. 그래서 각 한 대, 총 2대 있죠. 충합 펌프는 여기 안 그랬습니다만은 60lpm에 161m 이 주펌프 양정은 같게 돼 있죠. 그리고 한 대가 있다. 압력 챔버 200L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수조는 펌프가 놓이는 층에 놓여 있어 수조의 최저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생한 트러블은 뭐였느냐? 그림은 앞에 있던 그림과 똑같습니다. 주펌프 한 대, 예비 펌프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펌프는 수동 운전으로 이제 성능 시험을 시작하죠. 그 처음 한 대는 문제없이 1450rpm 1.6MPa로 전격 유량 시험이 합격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예비 펌프라는 거를 운전을 하니까 전격 유량 성능 시험 배관에서 1450rpm을 이제 읽었는데 압력계 2에 나타나죠. 압력계 유량계 여기서 읽고 압력을 이걸 보면서 운전을 하죠. 이거를 시험을 하죠. 그런데 이 압력계가 1.6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5로 상당히 이게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것이 수조가 펌프 흡입구보다가 약간 높다. 이래서 여기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된 대로 압력계 1은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트러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 선에서의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트러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트러블에 대한 조치를 이제 성능 시험을 하던 여러 명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이거는 펌프 이상이다. 펌프 메이커를 호출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는 그것이 아니다. 펌프 자체 문제가 아니라 배관상의 문제다. 스트레이너를 보내 청소하라. 지금 안에서 약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시공한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못마땅한 얼굴로 청소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한 줌도 안 되는 찌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제 시운전을 했더니 정상 압력이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가 으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블의 원인은 스트레이너에 걸린 스트레이너는 여기 메쉬 망이 걸려 있죠, 보통. 거기에 모래 같은 약간의 찌꺼기가 그것이 있어서 펌프 내부에서 약한 공동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의문을 듣는 분들도 가지실 텐데, 캐비테이션이 일어났다면 뭐 진동 충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째 밖에 있던 우리는 아무것도 육감으로 느끼지 못했을까 했는데, 전혀 운전하면서 뭐 그 펌프 운전하면 시끄럽고 소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이 캐비테이션을 육감으로 인지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게 여러 오래 운전을 하면은 이 캐비테이션 때문에 임페라가 부식이 이제 일어난다고 그러죠. 결론, 이 결과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펌프 흡입배관에는 약간의 이물이 있어도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므로 흡입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이너는 메쉬는 붙이지 말고요, 따공판만으로 아주 큰 한 1cm 정도 되는 구멍이 펑펑 뚫린 아주 성근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웬만하면은 뭐 설치를 안 하고 걸레 같은 거가 걸리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면 좋은데, 이 화재 안전 기준에 여과 장치를 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안 달을 수는 또 없지요. 그 다음에 수조의 위치가 펌프보다 높더라도 흡입배관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달도록 우리 감리 시공하는 분은 그 실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찌꺼기가 스트레이너에 걸리거나 또는 수조에 이제 어디 입구에서 좀 큰 걸레나 낙엽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입구를 막아서 수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연성계, 진공계를 수시로 이제 봐서 너무 진공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런데 이거 저도 구원하고 싶은 거는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이 단서 조항을 수조의 위치가 펌프보다 높은 경우에는 연성계, 진공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낙엽, 걸레, 모래 등 약간의 이물이 흡입배관의 여과장치, 즉 스트레이너나 수조의 배관 입구에 붙으면은 펌프 입구에서의 압력이 필요 흡입수도 MPSH R2에 미달하여 펌핑 이상 현상, 즉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성계 또는 진공계에서 흡입압력 MPSH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공계에서 진공 3m 게이지압, 즉 진공 0.03 MPa이 읽혔다면은 MPSH로는
7m 절대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펌프의 필요 흡수도 MPSHR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진공 3m가 전격 유량에서라면은 유효 흡입수도 7m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때 펌프의 필요 흡입수도는 7 나누기 1.3 한 5.3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펌프 자체의 필요 흡입수도가 5.3 이하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성계, 진공계를 이제 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MPSH계, 그러니까 펌프 급수 절대 압력 수도를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리고 수방부부 검수 시에 필요 흡입수도가 얼마인지도 이제 챙겨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제 12보에서 MPSH의 네트 포지티브 석션 헤드의 뜻이 정미 흡입수도가 아닐까 하고 말했는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하니까 그보다는 급수 절대압력 수도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번역이 아니라 뭐 의역하는 것이 더 맞겠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펌프의 용량을 결정하는 수리 계산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